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4월달 비영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나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들 위치가 흐트러졌을 때 다시 리셋을 한번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워크스페이스가 보입니다. 기본값으로 에센셜이 잡혀 있을 거예요. 다만 패널들의 위치를 좀 정리해 주기 위해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한번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 창 정리가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역시 위쪽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두 줄짜리, 한 줄짜리로 더 세세하게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구성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은 게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는 옵션들이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눈이 많이 부시다 싶은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 중이고요. 문제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탭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에다가 창 보면서 끌어놓을 수가 있어요. 커서라고 하는 메뉴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로 범위를 쭉쭉쭉 선택하실 때에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세밀하게 작업할 때에 여기에 있어요 라고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캡슐 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캡슐 키를 끄셔야만 이렇게 동그랗게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노말로 해놨고 그리고 캡슐 키도 꺼져 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이니까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입니다. 그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도 역시 픽셀 단위로 맞춰줘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지를 본다면 배경의 이미지 색과 대비되는 색상이면 좋겠네요. 컬러를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영문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문으로 보이세요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 글꼴, 궁서나 굴림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텐데 더 자세한 포토샵의 기본 설정과 전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촬영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은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400,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예요. 오케이.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우리도 작업할 때 눈금자가 보이면 비슷한 크기로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를 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창문을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키웠고요. 동그라미 1번, 1급에 1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어요. 보는 형식을 큰 아이콘으로 보시면 그림을 미리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열기. 눈금자를 보면 우리는 400짜리 마련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 살짝 넘네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면 오케이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가져왔다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이 쌓였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돼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바로 찾기 어렵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드라이니까 D라고 해서 위쪽에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바구니 모양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린 다음에는 패스를 저장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바구니 보이는데요. 대략의 위치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100에서 150 사이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어느 정도 맞출 건지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그림이 있으면 펜툴로 그릴 때 좀 번잡스러우니까 1급의 1번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비저블을 끄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아까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의 색깔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색상이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잘 보입니다. 펜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 친구는 사각형들을 모아가지고 도형을 활용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더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힘드니까 똑바로 서 있는 바구니를 만드셨다가 한꺼번에 방향을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을 만들 거다. 필, 색깔 채워져 있을 거다. 스트로크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바구니를 클릭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글게 만들어 줄 텐데요. 이 모서리의 둥글기 값은 위쪽에 레디어스라고 하는 둥글기의 값을 임의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려놓고 보니 별로 사이즈가 맞지 않다 싶으시면 값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구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 아래쪽만 크기를 좀 옮겨 주시면 되겠죠. 일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펜도구 주변에 셀렉션 툴 보입니다.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꾹 누르시면 아래쪽에 다이렉트 셀렉션 보이시죠? 요 아래쪽에 있는 얘만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만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만이라고 해서 따로 수정도 가능하다. 위쪽에다가도 계속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윗동네를 이번엔 같은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할 때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세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합쳐줄 거다라고 컴바인으로 바꾸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 개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모서리 둥근 아이 바구니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랫부분만이라고 선택, 드래그 하셔서 위치, 아랫부분만이라고 선택, 드래그 하셔서 위치 맞추시면 되겠죠?
이번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입니다. 라고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 선택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엔 뺄 거예요. 라고 서브트랙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아이들은 빠지게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들어 줬고요. 그만큼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패스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패스 셀렉션이다 라고 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 친구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덩어리로 선택이 된 거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똑같이 더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선택한다 라고 했었죠. 요만큼이라고 원하는 부분 요 친구들만 선택을 했고요. 그 아이들만 드래그 하셔서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이쪽은 요만큼 구멍을 뚫어서 빼도록 할게요.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 확인을 해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려준 친구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스 셀렉션 선택.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저희가 개체를 자유롭게 변형할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는 단축키 컨트롤 T 이용해서 바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요만큼을 빼겠다라고 모양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추가를 하도록 할까요? 다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컴바인이라고 추가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이 친구만이라고 패스 셀렉션 얘를 선택했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 가져다 옮기시면 됩니다. 선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부분들 보이는데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레이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지만 선들이 얽혀 있는 아이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제작하시고 컴바인 서브 트랙 이용해서 제작하셨고 머지 쉐이프로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만 딱 정리가 되죠. 제작이 끝났으니 모든 아이를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바구니는 패스로 저장하겠습니다. 레이어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미 도구를 사용해서 그려준 아이들은 이렇게 패스로 인식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따로 저장을 한번 더 해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주리 누르셔서 패스를 세이브 하겠습니다. 패스의 이름은 바구니 모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기존에 있던 패스, 내가 저장한 패스 둘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시키셔야 다음에 작업할 때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레이어 창으로 돌아왔고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방금 만든 바구니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바구니 모양만큼만 1급의 2번 이미지가 잘 이워서 보일 거예요. 그런 작업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 커 보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올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1급의 2번입니다. 라고 가져다 놓을게요. 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바구니만큼만 잘리워서 보이고 싶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이 위쪽에 얹어져야 돼서 이렇게 바구니가 아래쪽 1급의 2번 이미지가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잘리우는 그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어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선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바구니에 바깥쪽에 선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바구니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선을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효과를 주겠다라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스트로크 선이네요. 선에 대해서 두께값은 3 픽셀, 색깔이 단색이 아니로군요. 필터able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다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투명도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지정이 되어 있죠. FF, FF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짝지어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FF6이라고 노란색으로 설정된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뜰 거고 색깔의 번호 넣도록 할게요. 00FFFF라고 되어 있는 거 두 개씩을 축약할게요. 0FF.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이 노란색이고 왼쪽이 파란색인데 우리 거는 요 방향이 위쪽 아래쪽으로 바뀌어 있군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색깔 값만 줄 수 있어요. 일단 색깔은 맞춰졌는데 여기에서 앵글 값 방향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바늘처럼 생긴 친구의 끝자락을 옮겨 보시면 위치를 이렇게 방향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까지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 펜툴로 작업하는 거는 다 했으니까 아래쪽에 눈 감고 있던 1급의 1번도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급의 3번 그리고 쉐이프 글자들 얹어주면 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한 상태, 이 상태에서 개체를 집어넣게 되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가요. 클리핑 마스크 값이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림이 잘 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셔서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이도록 해주셔야 해요. 파일을 오픈 열어주도록 할게요. 1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개체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했는데 그걸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안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셀렉션에서 추가하는 거, 빼는 거 옵션 보시면서 뺄 거 빼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퀵 셀렉션으로 한계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려줄 수 있습니다.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해서 직접 내는 요만큼 더 필요해 라고 클릭.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왼손의 도움을 받으세요. 빙그릇 돌려서 해결이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좌우로 반전할 때, 상하로 반전할 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 플립 버티컬 세로 반전입니다. 자, 좌우로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 반전 시켜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빠뜨리지 마시고 레벨은 엠보스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양에 대해선 색깔을 하나만 지정했는데요. 사람 모양에 대해선 색깔을 두 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자 도구 주변에 쉐입들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갑니다. 위쪽에 옵션 보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을 채울 겁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이면 편리하겠죠? 혹시라도 쉐입들이 조금만 보인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불러내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을 거예요. 마우스 먼저 놓을 거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색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뜨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네요. 330099, 309. 레이어의 스타일도 아우터 글로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좌우 반전시킬 때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된다. 말씀드렸었죠. 엔터. 노란색의 사람 모양을 그렸는데요. 빨간색의 사람 모양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복제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방향을 뒤집어 줄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 좌우 반전,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쿵 찍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글꼴 도둠의 50이라고 했네요. 지시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선까지 다 줬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살짝 둥글게 되어 있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선택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글자를 웹 텍스트 이용해서 스타일을 위쪽과 아래쪽 볼록하게 벌지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고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글꼴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요. 이 친구들은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들만 남을 거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로 저장하죠. 400에 500짜리는 JPG, 그리고 40에 50짜리가 PSD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계속 세이브, 저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경로와 이름을 이용해서 저장은 쭉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때만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JPG가 400에 500짜리 현재 커다란 친구니까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고요.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걸 JPG로 바꿔서 큰 이미지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오케이. PSD의 경우에는 40에 50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꾸게 되면 높이 값도 50이라고 바뀌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JPG와 PSD 정확하게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시고 닫으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400에 500짜리 용지 사이즈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용지 사이즈 당연히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눈금자 보일 수 있게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저는 잘 보이라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1급의 4번 불러오시면 되겠죠.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에 창이 따로따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죠.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보다 살짝 커 보여요.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아하니 폭을 400이라고 바꿨습니다. 높이가 500보다 살짝 크죠. OK 단추 누르셔서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왔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1급의 4번이라고 바꿨습니다. 필터,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는 텍스처 그룹에 있어요. 이렇게 그룹에서 찾으셔도 되고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ABCD 순서대로 찾으셔도 됩니다. OK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이 끝났고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할 겁니다. 색상에 대해서 보라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했네요. 앞쪽에 있는 요 컵은 보라색이니까 따로따로 색상을 보정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범위만큼만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할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요. 휴에서 왔다 갔다 보라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선택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녹색으로 바뀔 부분도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만요 라고 문질문질 하셔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미지의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녹색으로 될 때 멈추시면 됩니다. 컨트롤 D 영역 해제.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은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필요한 부분까지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을 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에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어요.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 줄 겁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상값 맞춰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는 사이즈가 2, 필 타입은 컬러, 단색인데 색깔 값은 이라고 선택하시면 컬러 피커 떠요. FF, FFCC 두 개씩 단축한다. FFC. 쉐입을 얹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해 주셔라.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이면 좋겠네요.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역시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자원 순환 모양에 대해선 색깔이 두 개죠. 그렇다는 건 오브젝트가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세요. 자원순환 요 모양에 대해선 두 개니까 그 레이어 자체를 복사하시면 되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세요. 색상 값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바꾸실 수 있죠. 993333 933 풀 모양도 찾아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이 위쪽에다 쓸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글꼴을 먼저 맞춰 주셔도 되고 글씨를 쓴 다음에 나중에 맞추셔도 돼요. 타입 뉴 로만의 볼드체 확인하시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우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고요. 결과물 보시고 아래쪽에 녹색, 위쪽이 흰색인데 방향이 다르군요. 앵글값 맞춰주십시오. 지시사항에 없는 아이들은 출력 선택을 보시고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위쪽의 옵션에서 글자에 대해서 꾸겨줄란다 웹텍스트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게 아크 로우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크 로우어는 이렇게 위쪽 평평하고 양쪽도 똑바르게 되어 있어요. 볼록한 느낌. 다시 아크 로우어 말고 쉘 로우어를 보시게 되면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볼록한데 양쪽이 좀 퍼져 있죠. 결과물은 이런 느낌입니다. 쉘 로우어.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기 전에 빠뜨린 거 없는지 레이어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면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JPG가 큰 이미지이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as, 경로 GTQ 파일의 이름 맞고요. 다만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EG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큰 이미지 저장 끝났어요. 40에 50짜리로 이미지 사이즈 줄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아진 걸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JPEG으로 저장된 걸 PSD로 저장하셔서 두 가지 폼에 저장된 걸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폭을 600, 높이 하이트는 400이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게요.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까요? 정경색 쿡 찍어서 색깔 값을 줄 겁니다. CC, CCFF, CCF. 그 색깔로 가득 채워달라라고 했네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채워주겠습니다. 필이라고 보일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요 색깔이요. 오케이 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물드네요. 동그라미 2번, 1급에 7번 불러와서 이 친구는 섞어줄 거예요. 블렌드 모드.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400 비슷하게 떨어지죠.
OK 단추 눌러서 만들어 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긴 하지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1급의 7번입니다. 라고. 블렌드 모드는 아래쪽에 있는 요 보라 색깔과 지금 얹어 놓은 이미지를 섞어 줄 거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노말로 되어 있는 거 요 아이를 문제에서 블렌드 모드 중에서도 오버레이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레이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보라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불투명도도 오퍼시티 70으로 낮춰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오퍼시티 값이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값도 뚝 떨어지게 70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죠. 1급의 8번 불러올게요.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 높이 400 얼추 비슷합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겁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8번이라고 줄 거고요. 방향을 보아하니 책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게 반대 방향이로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그런데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이라고 했었었죠. 필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시다면 리스트를 쭉 보시고 F 위쪽에 있겠군요. 필름 그레인.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가로 방향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 책 이미지가 오른쪽에는 잘 보이는데 왼쪽은 책 이미지가 거의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려주는 작업을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고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아이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내 거 이미지를 하나도 가려주질 않는군요. 가려주려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드럽게 색깔이 가려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라디언트 이용해서 부드럽게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마스크 선택한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으로 대비되는 색상 기본 설정될 거예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 혹은 검정과 흰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책이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나의 책이 가려지는 부분은 검정으로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색깔이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잘 보이는 부분은 여기,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저기라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부드럽게 가려주세요. 1급의 9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미지만큼 잘 이워서 보이는군요. 잘라주는 마스크 기능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렇게 요만큼만이라고 빨강 옷 부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가져와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그대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9번입니다. 라고 정리 좀 해놓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일단 대기 하트 모양의 이미지가 분명히 제공될 겁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0번 여기 있군요. 필요한 부분만큼 퀵 셀렉션으로 선택해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1급의 10번. 그 아이에 대해서 위치 적당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배치하겠다라고 적당히 배치하세요. 1급의 10번 이미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하얀색의 하트 부분만큼만 옷이 비쳐 보이는군요.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그만큼이 칼로 쌍둥 잘라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에 대해서는 레이어를 따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클리핑 재료가 됩니다. 클리핑이라고 이름 정리할게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다라고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리울 이미지이죠. 얘가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 위에 있어야 해요. 잘리우는 이미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얍. 그러면 그만큼만 잘리우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1급의 9번 이미지 크기를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 정도 잘리운 거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필터 주시면 되겠죠. 1급의 9번 선택합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윈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동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캔슬.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갤러리 아래쪽에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스타일라이즈 보시게 되면 윈드 들어 있었군요. 1급의 9번은 필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친구도 더불어서 같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1급의 9번은 이만한 이미지였어요. 그 안에다가 그림자를 주시게 되면 하트 모양이랑은 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하트 모양 클리핑 재료가 됐던 이 친구에다가 그림자를 주시게 되면 비교가 되실까요? V체크를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그림자 짓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오케이. 문제에서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 줬는데 1급의 9번에다 안 줘도 되나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1급의 9번과 클리핑은 같이 한 세트로 여겨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주고 올게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 오브젝트들을 쌓아주세요. 1급의 9번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1번에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선을 줄 건데요. 선의 두께값 5이고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필 타입이 그러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 위쪽에 있는 아이는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서는 지금 색상 하나, 투명도 하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하셔서 FF0, FF0. 두 번째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도니까요. 위쪽에 있는 단추 누르셔서 이 친구에 대한 오퍼시티 빵이라고 하게 되면 투명하게 체커보드 뜨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하셔서 방향을 확인을 해주세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선이 안 보이는데 우린 반대로 되어 있네요. 앵글 값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색상 보정,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소년의 옷과 소녀의 머리띠 부분만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같은 색깔이라서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폴리건 라소토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클릭하셔서 필요한 부분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보시게 되면 휴 값을 왔다 갔다 해도 파랑 색깔이 짙게 잘 안 들어가죠? 이 친구는 세처레이션 농도를 좀 높여 주셔야 해요.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 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추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다면 레이어 패널 위쪽에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80%.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크기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방향 크기 다 조절 가능해요. 글자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그라디언트의 색상 두 가지만 들어있는데요. 색깔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쯤에 필요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컬러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컬러 칩은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넣어주세요. 제작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다른 게 없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 주셔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EG, 작은 이미지는 PSD.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해서 GTK 폴더 안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최종적으로 큰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하셔야 되니까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 맞고요. 이름 맞지만 포맷이 다르죠. JPEG로 저장을 합니다.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셔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작은 이미지 둘 다 저장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600에 400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600에 400짜리 사이즈 꼭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 놓을 거고요. 첫 번째에서 배경 색깔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정경색 콩 찍으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FCC33, FC3.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요. 노란색 채워졌죠? 패턴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저작권 표시와 등록 표시 모양.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복되는 아이들이 계속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하나의 세트를 패턴으로 등록을 하시면 될 텐데요. 거리값을 좀 재도록 할게요. 밝은 색깔의 C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시작 위치 요만큼, 그 다음번에 시작 위치 요만큼 범위를 확인했으면 거리값을 재시면 됩니다. 눈금자에 있는 눈금을 세시면 되겠죠?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는 동그라미 위치, 그 다음 시작하는 동그라미 위치 간격을 눈금 세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높이 값을 대략 40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너무 많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으시면 됩니다. 대략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까진 주지 않을 거고요. 패턴으로 정의할 때 그 크기가 40에 40짜리가 반복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만들도록 할게요. 패턴 만드실 때 뒤에 배경 색깔은 없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 오케이. 조그맣게 반복될 아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로고를 넣기 쉽지 않으니까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크게 만들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중에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한다, 색깔이 들어있다, 선은 없다라고 하는 옵션 꼭 확인하시고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저작권에 대한 쉐입, C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얀색으로 넣어줍니다. 등록 표시 모양도 찾을게요. R이라고 하는 친구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 색상 값을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 아이는 패턴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 패턴의 이름을 지시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주도록 하죠. 저장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창을 닫겠습니다. 세이브 안 할 거다. No.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할게요. 1급에 12번. 이미지의 크기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이라고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2번에서 가지고 왔다. 문제에서 블렌드 혼합 모드 주세요라고 했네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멀하게 보이는 거 꼭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블렌드 모드 보입니다. 문제에서 하드 라이트라고 했으니까 똑 떨어지는 이름 찾으시면 노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더불어서 레이어에 마스크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했었고요.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썼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는 하얀색 마스크의 경우에는 내 거 이미지를 하나도 가려주지 않죠.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요 컵들 모양이 왼쪽엔 보이지만 오른쪽엔 컵이 보이질 않죠. 하얀색 마스크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 마스크로 가려주셔야 해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드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흰색, 안 보이는 부분 오른쪽을 검정색으로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검정색 여기부터라고 해서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대각선으로라고 했으니까 좌우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고 어느 방향이 적당한지 이렇게 위에서 내리긋는 방향이 적당한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적당한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급에 13번 이미지 사이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도자기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네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도자기가 이쪽에 보이는군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도록 하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찾으시고요. 하얀색의 마스크 썼습니다.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자기 부분 고양이 얼굴이 보이니까 이쪽을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반대쪽이 안 보였으면 좋겠죠. 요 반대쪽은 안 보이도록 검정색 처리를 해줄게요. 저는 그라디언트의 색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됩니다. 고양이의 얼굴 위치가 대략 이렇게 300 언저리니까요. 고양이 얼굴 위치도 살짝 옮겨주세요. 나머지 이미지들 퀵 셀렉션으로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모자에 대해서 파란 색깔을 넣어주고 싶은데 아무리 조절해도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컬러라이즈 강제로 색상을 넣어주세요. 파란색을 세처레이션, 라이트, 밝기 조절하셔서 파란색이 보일 수 있도록 강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으시면 되는데요. 쉐입 중에서 펜으로 그려야 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색깔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입니다. 위쪽에는 뚜껑, 그리고 쓰레기통의 아랫동 몸통, 리사이클, 화살표 모양 요 세 가지가 펜으로 그려줘야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뒤쪽에 이미지들 때문에 산만하니까 비저블을 끄도록 할게요. 눈을 다 감겼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여기는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위치 잡아줄게요. 쓰레기통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리기보다는 도형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사각형 이용하도록 할 텐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은 내 거 배경과 대비가 되는 다른 색깔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선은 필요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서리 둥근 아이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모서리의 둥글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디어스 값 보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10으로 했을 때 좀 작아 보입니다. 만든 거는 지울게요. 딜리트. 레디어스 값을 20이라고 좀 더 크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윗동네는 이렇게 쌍둥하고 잘라버리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그리는 건 빠뜨릴 거다라고 위쪽에 옵션, 뉴 레이어가 아니라 빼줄 거니까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울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요만큼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선들이 좀 지저분하게 남으니까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멀지 쉐이프 하게 되면 잔상이 없어져요. 아래쪽이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분만 수정하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만요 라고 드래그해서 옮겨줄 거고요. 요 아래쪽만요 라고 해서 드래그 옮겨주시게 되면 쓰레기통이 아래쪽 조붓하게 위쪽은 널찍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이 아니라 그냥 패스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선택한 거기 때문에 컨트롤 T 눌렀을 때 크기가 전체 커지고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을 찾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색깔은 아닌 것 같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위쪽에는 뚜껑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슉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아래쪽은 빼줄 거니까요.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거예요 라고 서브 트랙으로 바꿔치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요만큼이 빠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멀지 쉐이프 뚜껑에 손잡이의 경우에는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컴바인으로 바꿔서 뚜껑 부분을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만들고 보니 모서리가 너무 둥글죠. 컨트롤 Z 취소해서 모서리의 둥글기 레디어스 값을 작게 줄이도록 할게요. 패스가 잔상 남지 않도록 멀지 쉐이프 색깔 값을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이런 느낌인 거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아랫도 몸통의 경우에는 안쪽이 동그랗게 뚫려 있군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동그랗게 일립스 위쪽 옵션 보세요. 빠뜨릴 겁니다. 서브 트랙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는 아이는 빠지게 될 거예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동그라미라고 하면 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만 이렇게 구멍 뚫려서 보입니다. 엔터. 우선 요 두 아이는 동시에 같이 잡을까요?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면 레이어가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한꺼번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화살표 모양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비슷한 아이를 찾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일일이 그려주기가 번잡스러우니까 화살표 중에서 비슷한 아이를 찾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얼추 비슷하죠? 일부분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만이라고 선택하셔서 수정을 해줄게요. 아래쪽도 위쪽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만 살짝 얹어주도록 할게요. 쉐입 중에서 일립스를 합체하겠다, 컴바인 하나로 한꺼번에 그려진 거 보일까요? 패스해서 멀지 쉐이프라고 해서 잔상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펜툴 작업이 끝났으면 요 위에다가 패턴으로 얹어진 친구는 레이어를 따로 복사해서 패턴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휴지통의 몸통 부분 잘 선택됐는지 보시고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을 패턴이라고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죠. 패턴으로 만든 친구는 역시 쉐입으로 만들었으니까 쉐입 도구 눌러주시면 레이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을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바꾸실 수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패턴 얹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겹쳐지죠. 펜툴로 제작했던 아이들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군요. 펜이나 도형으로 작업했던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드랍 섀도우 각각의 레이어 선택하셔서 드랍 섀도우를 매번마다 선택하셔도 좋지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드랍 섀도우를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펙트를 왼손 알트 드래그해서 주고 싶은 레이어에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나요? 다시 요 위쪽에도요 라고 하게 되면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들 눈을 뜨도록 할게요. 나머지 쉐입들 얹어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지구 모양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똑같은 도형의 경우에는 매번마다 그릴 것 없이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해서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도록 하죠. 타입도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쿡 찍어서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떤 친구가 큰 글자인지 작은 글자인지 잘 구분하셔서 글자를 적용시켜 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값 두 개만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색상이 세 개 필요하다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올 거예요. 클릭하셔서 컬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개체들에 대해서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어 순서를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효과들이 빠진 게 없는지 이펙트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다 말씀드렸었죠.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실 거예요. 컨트롤 S에서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GTQ에 저장이 되고 있을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하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는 거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이름 맞지만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EG다 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입니다 라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셔서 PSD의 경우에는 조그맣게 줄어든 아이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2024년 4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이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꼭 펜툴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도형을 조합할 수 있으면 도형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